종로. 이곳에 경력이 많은 미용사들이 모여 대한민국 미용장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기 위해 땀 흘리는 바로 이 순간, 오늘의 주인공도 그들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요 사이로 빼놔요, 이거를. 아주 좋으신 분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손을 다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된 지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세요. 막 기술 같은 거 가르쳐 주실 때도 너가 이거 틀렸으면 틀렸다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일단 좀 카리스마가 넘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하루를 좀 길게 보세요. 하루의 일정들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거. 위대하다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요. 예. 화낼 때는 막 화내고, 예. 좋을 땐 또 엄청 좋고, 예. 예전엔 되게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많이 유해지신 편이에요. 원장님 굉장히 쿨하신 분이죠. 저보다도 더 트이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개방적이신 면이 많아서 좀 멋있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 원장님을 뵀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좀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좀 유머러스하고 이런 분이신데 다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는 저보다도 열정이 더 많고 또 자부심도 더 강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처럼 방영순 미용장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며 미용장을 꿈꾸는 미용사들의 멘토인 국가공인 1인자입니다. 여기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유명 미용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1986년부터 미용업을 시작한 방영순 헤어 디자이너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녀는 손상머리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를 선도하는 미용장입니다. 미용장은 한국의 미용사로서 7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공인 1급 자격증이에요. 이제 그걸 땀으로써 대학과 미용장을 또 양성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용실이 생긴 지 80여 년. 그 후 미용사 자격증은 19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용장은 1993년부터 배출되었는데, 이처럼 미용장이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미용장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펌과 스킵, 웨이브, 업스타일, 커트 이 4과목을 숙련도를 좀 쌓아서 그 1급 자격증을 따게 돼요. 1년에 2번 정도 시험이 있고요. 한 200명, 약 200명 정도, 한 번 시험 볼 때 한 200명 정도 도전을 하고요. 한 1년에 한 50명 정도 미용장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용장이 운영하는 이 헤어샵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층이 증가한다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커트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배울 거야,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 매장에 커리큘럼이 있어요. 파마부터 드라이, 매직, 아이롱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커트 배우고 있어요. 미용장이시니까 그 디자인 커트나 이런 거에 좀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이처럼 체계적으로 인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은 미용사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 많고요.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확실히 단계가 보이고요. 되게 연습하기 좋은 조건과 교육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초급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돼야 총 시험을 다 합격했을 때 1년 6개월 정도? 네, 그럼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샵 근처에 있는 인턴 교육장. 방영순 미용장은 인턴들에게 필요한 전문 미용 기술과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따로 공간까지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인턴 수업이요. 인턴 수업인데 레벨별로 나눠가지고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나눠서 그 레벨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현재 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데서 만약에 우리 매장에서 커서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이제 다른 매장에서 디자이너까지 공부를 하다가 와요. 그래도 다시 또 봐줘요.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대학교 경영학과 쪽을 공부하다가 적성에 좀 안 맞기도 하고 약간 학교 내에 진학을 해서 비전을 좀 더 찾다 보니까 맨 땅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술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체능 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미용실 갔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미용 해보고 싶어서 국비로 해서 미용 학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미용실 알바하고 점점 그러면 대학까지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미용 대학을 들어가서 나 보니까 이제 분야가 되게 많아요, 미용에서도. 네, 특수한 머리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배우니까 재밌다 해가지고 여기로 나가야겠다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미용장이 미용실의 미래이자 비전으로 여긴다는 인턴들. 그래서인지 이들의 꿈은 매우 야무지고 구체적입니다. 많은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고요.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서 아무래도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기술을 좀 더 알아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많은 헤어샵이 경력이 없지만 미용인이 되고 싶은 인턴을 모집해 스텝으로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곳이 인턴들 사이에서 다른 헤어샵보다 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방영순 미용장에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미용장을 가리키는 강사이시다 보니까 기술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디테일함, 그리고 미용장의 교육을 저희 인턴십과 디자이너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인성과 마인드 교육들을 많이 차별화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턴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모두 이곳 헤어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은 직원을 초이스합니다. 그리고 인성과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접 시 성향조사나 한 8장의 설문조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집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야지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헤어 디자이너를 깐깐하게 선발하고 안락한 휴식이 되도록 인테리어도 세심히 신경 쓴 매장에선 미용장의 운영 철학이 배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미용장 그 자격증 보유자시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한 30년 동안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기본기라든가 그 노하우가 상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한테 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심하다거나 얇다거나 곱슬이 심하다거나 이런 좀 까다로운 모발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미용실에서 많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발들에 대한 케어나 그런 모발들을 개선해서 그런 컴플렉스를 그 손님의 그 모발이 가진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메뉴와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이제 그런 까다로운 모발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찾는 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다 보니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임수 씨시죠? 네. 집에서 꼭 홈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네. 홈케어를 해야 되는 이유. 미용실에 방문했을 때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좋은 재료를 써서 해줘도 집에서 홈케어가 안 되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계속 물이 닿았을 때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모발은 스스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용장은 고객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늘 마련합니다. 그냥 고객이 오자마자 바로 시술대에 가서 상담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그 클레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고객들이 다 드라이와 매직기로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많이 상해 있어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상담을 합니다. 제가 이 샵을 선택한 이유는 원장님께서 미용장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케어해 주실 것 같아서 믿고 찾았습니다. 세심하게 물어봐 주시고 제 이제 머릿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처럼 보여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를게요. 앞머리는요? 기르려고요? 앞머리 자르는 게 이쁠 것 같은데요? 결혼해요? 아니요. 이럴 땐 고객들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데 그렇다면 어떤 헤어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모발이 상하기도 했지만 좀 너무 무겁잖아요.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로 해볼게요. 드디어 미용장의 가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0여 년 전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미용. 하지만 이제는 자아 실현을 위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열펌인데요. 이제 열펌이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열펌을 하면서 모발이 손상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탄머리라든지 모발 그 극손상 머리를 계속 펌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오랜 동안 그런 이제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와닿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샵이 좀 이제 유명해진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손상 복구하는 거는 모발이 지금 얘가 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클리닉을 하고 왔어요. 펌약이지만 맨손으로 해야 돼요. 이게 열감이 있어서 얘를 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당기지 말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뜨거운 열로, 손가락의 열로 영양을 집어넣어준다. 선생님도 한번 해볼래요? 미용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얻은 값진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데 지금 저희 샵에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고요. 여기 선생님은 애제자입니다. 얼굴도 이쁘죠? 이렇듯 방영순 미용장은 전 직원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PT를 뿌려서 원장님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게는 4번에서 5번 정도도 하고요. 적게는 2번, 3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인턴들은 이제 그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컷 같은 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연도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되게 선배이시잖아요. 선배이시니까 선배님이 가르쳐주고 원장님이 가르쳐주는 그 스타일을 제가 다음 인턴들한테 올라올 때 가르친다는 게 좀 뿌듯함이 좀 있죠. 보람이 좀 있고. 미용 직원들이 좀 많이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고 옮겨 다니긴 하는데 한 곳에서 오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용장이다 보니까 제가 경력이 14년 정도 되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원장님께서 좀 선뜻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재교육이라고 하죠. 재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용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다면 방영순 미용장의 후배인 헤어 디자이너들은 미용장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미용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들에게 드리는 자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로서도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빨리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미용장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미용장은 되게 저한테 되게 높은 벽화도 같은 곳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계가 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실습적으로 더 많고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또 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삶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용장으로부터 직접 케어를 받은 고객은 손상 모발을 복구하는 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볼륨 매직도 잘 된 것 같아요. 머리 손상된 것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은? 저는 한 시술 되게 만족스럽고요. 일단 머리를 하게 되면은 손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하고 나서는 아까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술 만족하고 스타일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이처럼 미용장은 뛰어난 기술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미용장협회입니다. 1993년 대한민국의 미용장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미용장은 700여 명. 이 협회는 이들 미용장의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식적인 거나 교양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미용장을 취득하시면 그대로 그냥 미용실만 운영하는 데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해외로도 나가셔서 공부하시고 오시고 그래서 박사 취득까지 하시고 또 각 대학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미용장 타이틀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바로 여기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방영순 미용장을 만날 수 있는데 그녀는 이곳에서 볼륨 매직을 비롯해 손상 모발 복구 등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실들을 욕심 없이 모두 나눠줍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앞머리가 있을 때는 항상 베이스 이렇게 타지 말라 그랬어. 여기 들어가고 백포인트까지 이렇게 오라 그랬어. 그러면 베이스 파팅이 안 보이면서 이쁘게 되는 거지. 많이 배우고 싶고 시험 합격하면 좋지만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도 되고 아직 큰 목표는 없어요. 목표는 없고 일단은 합격하는 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계기였고 미용 쪽에서 미용을 한 10년 이상 했었더라면 미용장인은 마지막 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늦게 대학을 가면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나중에 교육적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꿈이 생겨서 미용장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한테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좀 재충전의 교육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 미용업은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언제나 서서 일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고 늘 새로운 기술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미용에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들은 여기에 열정을 쏟는 것일까요? 미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듬을 수도 있고 개성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창조적인 일이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끝이 아니라 끝이 나고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꾸자꾸 만들어져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고객들이 모르는 스타일을 할 수 없는 스타일을 제가 만들어 줌으로써 그 고객이 다시 머리를 하기 전까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재미죠, 재미.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해보지 않아도 다른 직업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령층도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미용사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픈 얘기만 들으니까 본인도 아픈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미용실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기쁜 일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용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 한국미용장협회. 1995년 설립된 이후 지금보다 나은 미용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밖에 봉사활동과 고전미용 발굴, 그리고 미용장 준비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용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미용이라는 것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고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직업임과 동시에 새로움을 늘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핑거 매직이라 합니다. 이 손만 가면 어때요? 새로운 스타일로 고객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 본연의 욕구,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미용인들은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직업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겐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이 직업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누구 타인에 의해서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겉모습이 조금 이 직업도 대부분 화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겉멋에 취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작 자기가 누구 타인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다가 나가신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만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인내심을 좀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러기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열심히 좀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크게 발전되지 않을까. 미용은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끝까지 바라볼 수 없는 길이 되게 어렵고도 재밌고 즐거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고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미용에 대한 발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위와 빛,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헤어 디자이너들. 이들은 그 아름다움을 선도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기술하고 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특출난 어떤 재능을 보이는 경우, 특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억대 연봉도 무리 없이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인재들이 미용에 좀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또 일단은 좋아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내고 멋을 부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이렇게 권장해주고 싶은 부분이 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인들 기회가 되면 미용장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도전하기 전과 도전해서 내가 미용장을 취득한 후는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기술이 많이 습득이 되기 때문에 좀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즐겁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